안녕하십니까.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을 진행하는 김종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자동차들이 위반하면 사진 찍고 보상금 받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 매연차도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생긴대요. 네, 이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의 차 번호를 적어서 국번 없이 128번이나 또 해당 시 군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예. 보상금은 전화카드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대도시의 매연이 심각했으면 이런 제도까지 생겨났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들도 이 프로그램 하면서 계속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자동차 체증이나 교통 문제는 피부에 바로 와닿는데 네. 대기 오염 문제는 좀 덜 느끼셔서 그렇지 아주 매우 심각하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청정 생산이 절실하고 필요해지는데요. 앞으로는 청정 생산을 하지 않은 기업을 신고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어떨까요? 예, 근데 사실 신고하지 않고 청정 생산이 아주 활발해지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런 네. 뜻에서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미국의 청정 생산 현장 소개하는 시간이죠.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영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러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미국 사례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미국 정부의 환경 정책, 특히 이제 청정 생산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거를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중에서, 미국의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청정 생산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이제 기업 사례를 봤는데요. 오늘은 미국 주정부의 환경 정책, 청정 생산 정책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의 청정 생산 사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중소기업들은 자기 자신들이 청정 생산을 실천하고는 싶은데 여력이 없어, 전문가도 없고 어떤 재정적인 여력도 없고 해서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청정 생산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최근 지방자치가 참 활발한데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주정부 차원의 환경정책을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본다는 거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로드 아일랜드를 고르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주가 50개 아닙니까, 미국에? 근데 그 중에서 이 주를 특히 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드 아일랜드를 이제 택했으니까는 많은 분들이 로드 아일랜드가 미국의 가장 작은 주 중에 하나고 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주를 이제 왜 택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로드 아일랜드 주가 미국 50개 주 중에서 청정 생산 활동을 가장 활발히 실천하고 있는 그런 주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 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청정 생산 지원 체제가 잘 돼 있는 그런 주여서 로드 아일랜드를 방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는 어디서 환경과 청정 생산 이런 것을 담당해서 이렇게 책무를 봅니까? 꼭 어디서 한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특별한 부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 환경 정책이라든가 청정 생산 정책 일반에 대해서는 주 정부의 환경부 그거를 이제 거기서는 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라고 합니다. 저희처럼 어떤 Ministry of Environment라든가 이런 저희가 아니라 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 경영 이런 어떤 경영의 개념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정부의 어떤 규제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책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어떤 인프라에 관계된 것들은 환경부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관련 부서들과 함께 협력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개발이라든가 어떤 산업 발전과 관련된 정책이다. 그러면은 로드 아일랜드는 이제 주정부 내에 어떤 경제부라든가 저희 어떤 산자부 이런 것이 없고 주정부에서 하나의 에이전시로 만들어낸 것이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환경부가 코웍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간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민간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전체를 컨트롤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환경부는 이제 환경에 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환경 쪽에는 전문성이 있지만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환경에서 그 경제적 유인제도를 씀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세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세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부서는 경제부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부처가 어떤 그 세금을 매길 때에는 다른 세금들과 의 그 형평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의 어떤 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가지고 총체적인 어떤 그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을 옮기는 거는 경제부로 남기는 이런 이제 그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환경부를 어떤 그 저희가 환경 오케스트라를 그 움직인다고 했을 때 지휘자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어떤 그 그런 기획을 하는 데에 그 기획팀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그 경제부, 산자부, 뭐 보사부 이러한 곳들은 그 야전군 실천팀이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로드아일랜드의 환경부서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연을 자랑하는 미국.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남달라서 환경 대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중앙연방정부는 물론 각 자치주도 연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각각의 풍토에 맞는 환경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환경 보존과 청정 생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 북동부의 로드아일랜드와 그 밖의 중소업체의 청정 생산 활동을 알아봅니다. 미국은 산업과 도시가 발달했으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 동부에 있는 로드아일랜드를 찾아봤습니다. 이곳에서의 환경 오염 방지 노력, 그리고 청정 생산 현장 함께 가보시죠. 아름다운 해변과 넉넉한 자연을 자랑하는 로드아일랜드.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이기도 한 이곳은 섬유를 비롯해서 금속, 화학삽 등이 발달한 까닭에 환경에 대한 노력도 남다릅니다. 로드아일랜드 주의 환경 전반을 관하고 있는 기관은 DEM, 주정부 내의 환경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로드아일랜드 내의 산업 특성에 비롯되는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오염 방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As an agency, it's important to reduce the amount of waste that we would need to regulate. So we like to focus a lot more on preventing the problem rather than having to solve it after the fact, having to regulate people and businesses, etc., etc. We think it's more cost efficient and a smarter way of doing business both as a government agency but also as a business. 이런 로드아일랜드의 오염 방지 노력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KD 디자인이라는 중소 섬유 염색 업체입니다. 다양한 프린트 염직물을 생산해내는 이곳은 지난 1951년에 설립되어 염색 디자인 공정에서 청정화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염색 산업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And we also continually reuse all of the water that we use in our production process through filtration systems that have been installed in our screen making and screen printing departments. We've also instituted the use of computers in our design department, which has helped us to eliminate the use of chemicals that we previously used in trying to develop films, which we no longer have to deal with. 염색 산업은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완제품을 생산해내기까지 많은 양의 염료와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디자인 단계에서는 샘플을 결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염료 사용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컴퓨터와 인쇄 프린트를 통해 작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샘플 과정에선 물도 안 쓰고 페인트도 안 쓰면서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상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수는 여과 장치의 일종인 필터 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멤브레인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혼합물의 성분들이 투과 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용해 분리하는 기술인데요.
우리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산학관이 협력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이곳은 바로 주정부, 산업체와 함께 산학관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 URI입니다. URI는 공과대학 분야의 활동이 뛰어난 걸로도 유명한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되는 첨단 기기도 보유하면서 활발한 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URI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오염방지센터. 이곳은 로드아일랜드의 환경부인 DEM 직원들의 오염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이곳에서 연구된 정보는 각종 실험실과 조사기관에 제공됩니다. 이곳 URI에 그 오염방지센터가 있는데요.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Okay, the Pollution Prevention Center was formed about 1986, and we have been in operation continuously since then. We are a partnership with academia, the University of Rhode Island, that's us, industry, and government. Primarily the Rhode Island 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We have also worked with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epartment of Commerce, and other agencies. 특히 이곳에서는 멤브레인 기술 적용을 산업체와 함께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membrane technology, cleaner production 프로그램 중에 아주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 membrane filter 여기 있는데 물 여기 들어가서 드럼물 여기 나오고 중앙에서 깨끗한 물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좋았는지 케미컬 아무거나 안 쓰고 이거 100% 그 mechanical separation process이니까 회사 사람한테 쓰는 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왜 케미컬 안 쓰니까 케미컬 체인지 없고 똑같은 물 계속 리사이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로드아일랜드 내 염색업체 수는 대략 100개, URI와 함께 산학관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기업은 40개에 이르고 그중 15개 기업이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시켜 나가는데요. 이외에도 산학관이 함께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주물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부속품입니다. 그동안 주물 생산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오염 물질들이 배출됐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산학연이 함께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바로 미니어처 캐스팅이라는 기업입니다. 미니어처 캐스팅 역시 URI의 오염방지센터와 함께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 결과 주물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지역 환경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합니다. When we moved to this facility in 1989 and 1990, we knew that we would have to comply with some very stringent regulations that were part of this particular location. We quite honestly didn't know how to meet those regulations, and so I got in touch with the pollution prevention program and through my contacts at URI, and we started to work on a process to eliminate our discharge to the sewer system from the city and developed a program of pollution prevention that works today the same way as it did 10 years ago. 주물제 작업 역시 업종의 특성상 환경에 대한 오염도가 높습니다. 특히 제품의 틀이 되는 주물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주물 슬러지가 발생되고 또 완성된 주물들을 세척하는 과정에선 물 사용량이 막대한데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방출된다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도입하게 된 것이 멤브레인 기술인데요. 특히 이곳은 다른 곳들과 달리 정기적으로 멤브레인 필터레이션을 해줘야 하는 필요성도 없다고 합니다. 2달 정도는 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필터링 과정 없이 그대로 재사용하고 2개월에 한 번씩 정도만 멤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여과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pH 농도가 높은 물이 오히려 부품 세척 효과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용수는 한 번도 배출하지 않고 멤브레인 필터만 2번 바꾸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드아일랜드는 환경정책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로드아일랜드 주정부 기관인 경제발전단체인 RIDC와 함께 오염 방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로드아일랜드 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활동은 오염 방지 프로그램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염 방지가 비즈니스 센스를 만든다는 것을 모토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염 방지 업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role of the Rhode Island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is to promote business and industry within the state. We work very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regulatory agency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state, and with the University of Rhode Island to promote both environmentally sensitive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environmental protection. 로드아일랜드 외에도 미국의 많은 도시와 기업들이 청정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중소인쇄업체입니다. 이곳에서는 인쇄 원료에서부터 공정 그리고 작업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우리 인쇄 업체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저와 함께 둘러보시죠. 1972년에 설립된 커스텀 프린트는 자발적으로 청정 생산을 도입해 작업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청정 생산 우수 기업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In 1986 is when we started making a change from the traditional printing to environmental printing. What we decided to do was to find a different substance to use in the water system than alcohol. And we experimented with 4 or 5 different products that were coming out on the field back in the 80s that were not alcohol but tried to do the same process. 커스텀 프린트의 청정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유독한 냄새가 없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알코올 인쇄 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콩잉크를 사용, 그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가동하던 에어컨 등의 운행 시간도 줄일 수 있어 전기료 절감 효과를 봤으며 여기서 콩잉크에 들어간 투자비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재활용 측면도 주목할 만한데요. 인쇄하고 남은 코팅 종이는 따로 분리수거해 인쇄 종이로 다시 재사용하고 있으며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고품을 줄이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커스텀 프린트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고용인은 16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매출액은 200만 불을 자랑하는데요. 그중 연간 17만 불을 환경단체에 기부해서 환경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각종 환경보호단체에도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엔 클린턴 대통령과 엘고 부통령이 모범 환경기업으로 뽑힌 이곳 공장 안에서 정부 규제 개혁안까지 발표했을 정도인데요. 1997년엔 버지니아주 우수 환경 중소기업상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크고 작은 중소제조업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환경 대국이라는 미국의 명성을 직접 실감해볼 수 있는 현장들이었습니다. 순간의 이익보다는 우리 후손들의 먼 미래 환경까지 미리 생각하는 미국의 청정 기술들. 앞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도 활발히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확실히 그러네요. 거기 사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저는 그럼요. 확실히 알겠네요. 네, 예. 그리고 환경 정책도 뭐 우리처럼 규제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가 더 중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그 각 부처 간에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 시너지를 높이는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구체적으로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 로드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부처 간에 MOU를 체결을 합니다. 이거 무슨 뭐 회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환경부에서 그 기업의 어떤 그 청정 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뭐라고 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경제부하고 MOU를 실제 그 체결한 MOU를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 MOU를 체결해가지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 이제 그 최근에 보건 안전하고 관련된 그 환경 그 정책이 나왔는데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로 얘기하면은 보사부하고 또 MOU를 체결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MOU가 이렇게 체결된다. 가령 그렇게 되는 것은 책임 한계도 분명하고 서로 어떤 일을 했나도 남고 좋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미국의 경우, 특히 로드아일랜드의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어떤가요? 예, 거기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이제 받는데요. 기업으로부터 받는데 이 기업들이 자기들 이제 오염물질 배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원 사용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 노출될 경우에 이게 이제 그 경쟁 기업으로 가면은 바로 그 기업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제품의 특성도 알아낼 수가 있고 생산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드아일랜드 주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는 자기들 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것으로 이제 받고 그 비밀을 절대 이제 보장을 해준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confidential agreement, 이런 어떤 그 계약을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뭐 이제 정부가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어떤 그것을 체결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어떤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스스로 정부에다가 제공을 하는. 이 기업의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호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곽지연 씨가 얘기한 대로 정보 공개 같은 걸 요구하게 되면 사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주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제 요즘 사실은 이제 환경 경영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게 public right to know. 그런 결국 이제 정보를 공개해서 일반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 스스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다가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어떤 정보는 정확한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받고 그러나 그것을 공개는 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서 정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자, 이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에 가장 최근에 청정 생산과 환경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걸 한 걸로 자동차 정비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미국 전체에 이제 한 6만여 개의 자동차 서비스 공장이 있는데요. 로드아일랜드만 한 이제 4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저희가 자동차 공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페인팅 할 경우에 그 속에서 이제 휘발성 유기화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오존층 파괴 물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폐유라든가 이런 다양한 오염 물질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환경부에서 경제부하고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기업이 필요로 한 청정생산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가이드라인이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무튼 인프라를 갖춰주는 작업, 그 다음에 기업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리드해나가는, 인도해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정부가 법을 만든다는 거. 이게 바로 선진 행정, 선진 법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쓰네요.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내에 위치해 있는 URI에 대해서도 봤는데요. 이곳에는 오염방지센터, 현재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다면서요? 네네. 제가 이제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오염방지센터, 폴루션 프리벤션 센터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저희 국내 도금업체의 청정 생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드아일랜드 대학이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로드아일랜드 주 내에서 도금 산업이라든가 제지 산업 이런 쪽에 청정 생산 평가를 해주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례가 있어서 그쪽에 노하우를 저희가 배우기 위해서 불러다가 지금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의 산학연 활동 이걸 좀 소개해 주세요. 미국의 이제 산학연은 저희보다는 굉장히 이제 잘 돼 있는데요. 산업체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업체들 스스로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업체가 스스로 찾아갑니다, 정부한테. 우리 지금 폐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고 찾아가면은 정부는 그걸 알고서는 가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연구소라든가 이러한 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쪽에 전문가들이 그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그 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근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진단을 하고 지도만 해주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 작업장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종업원들한테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진단지도팀이 나간 뒤에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능력을 이제 배양을 시켜주죠.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랬는데 때때로 울면 맴매할까봐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는데 거긴 울면 바로 젖을 주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환경 관련 면에서요. 우리의 중소기업과 또 미국의 중소기업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예, 좀 비교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비슷하죠. 양쪽이 형편은 비슷한데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산자부에서도 지금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들여와가지고 지금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RI가 그런 한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유니도하고 같이 할 시범 사업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성과에 기초한 규제를 하다가 보니까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청정 생산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이제 수요가 창출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성과에 기초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performance based regulation이 아니어가지고 기업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갖고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안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장 4주에 걸쳐서 미국의 청정 생산 현장도 봤고요. 또 정책도 들었습니다. 이걸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몫에 우리가 또 좀 머리에 딱 기억하게 좀 해주시죠.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국 정부 정책은 수요를 창출해, 자발적 수요를 창출해내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성과에 기초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서 소위 일반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통합 환경 정책, 통합 경제 정책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최고 경영진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환경 자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을 지금까지 이제 일반 기술하고 환경 기술을 분리를 시켜왔는데 이제는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자원 환경을 고려한 기술을 개발해내는 친자원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해낸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미국 기업의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저희가 소비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소비자 의식이 바뀌고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업들이 청정 생산을 하질 않으려고 하다가도 수요가 있으면은 따라오는 게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실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미국 기업의 청정 생산을 리드했고, 소위 미국이 많은 혁신적인 기술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의 밑바탕에는 실패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청정 생산도 이렇게 했으면이라는 부러움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좀 더 보완을 해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 맞게 좀 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할 일이 있네요. 이 물건 청정 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겁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청정 생산 기술, 문화, 실천 이런 게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영호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서해 어패류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또 국산 버터의 다이옥신 함유량이 세계 최고라는 등 연일 다이옥신에 대한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라는 단어는 다이옥신에 비해서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냥 공업 용수나 그런 데서 많이 내뿜으면은
토양이 오염돼가지고 결국에 인간이 그걸 먹게 되니까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뭐 식용유나 그쪽에 우리 먹고 있는 일반 일회용 용기 같은데 환경 호르몬이 많아서 뭐 유해 환경에 뭐 아이들한테 나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뭐 남성 정자에 뭐 나쁘다고. 컵라면 먹으면은 남자 그 재구실을 못하는 그 호르몬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남자한테서 나쁜 건가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환경 호르몬 먹으면 뭐 기형아 날 수도 있다고.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좀 뭐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하겐다즈 등 유명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 기능과 생식 기능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엔 컵라면 용기와 아기 젖병, 먹는 샘물에서까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 기술은 없는지 우리나라 환경 호르몬에 대한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의 전문가를 찾아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환경 호르몬의 피해가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 호르몬이란 어떤 건가요? 네,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것인데 원래 이름은 내분비계 장애 추적 물질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그 야생 동물 보호 기금에서는 그러한 물질을 67종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67종에 대한 물질을 매년 그 현재 환경 중의 잔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 호르몬의 노출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작년하고 재작년 금년도까지도 그 식약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컵라면이라든가 이러한 우유병들 이런 데 묻어있는 그러한 오염물질들이 기준치에 훨씬 밑도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위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이 암을 일으키거나 특히 생식기, 여성 생식기 또는 남성 생식기 또는 기타 그 어류나 양서류 이런 데의 그 암수 변화라든가 기능장애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70년대 초에 복용한 사람은 영향이 안 나타났는데 2세한테 그 생식기절의 영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육류보다는 채소류를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평소에 그러한 다이오신이라든가 기타 오염물질들이 덜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이오신은 특히 그러한 그 소각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개인적으로 그 불법 소각을 하지 말고 쓰레기 종량제를 봉투를 활용해 가지고 탈 수 있는 거는 소각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 오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식물들조차 그 타격을 입고 있군요. 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이 오염이 심한 대도시의 식물들이 발효율이 떨어지고 있대요. 글쎄 말이에요. 뭐 실제로 대도시에 심어져 있는 거에서 여러분 꽃도 덜 피고 열매도 안 맺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예. 뭐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도 환경오염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좀 오랫동안 우리가 이 식물들을 보고 또 즐기려면 지금부터 많이 노력을 해야겠어요. 예. 네.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도 살 수 없다. 그럼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1세기 경쟁력 청정 생산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